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31페이지에 있는 물음표 문제를 숙제로 냈었는데 다들 푸셨나요? 네, 먼저 숙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보면요. 다음 화합물의 화학 식량을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학 식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총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먼저 풀이를 써놨는데 앞에 있는 게 원자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원자량에다가 각각 원자의 개수를 곱해줘서 전체 다 더하면 그 화합물의 화학식량이 나오게 됩니다. 분자량 역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에탄올의 화학식량 46, 포도당 180, 산화마그네슘 40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화학식량도 단위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단위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원자량들은 그쵸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굴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하느냐? 네, 탄소 원자 번호 6번인 탄소의 질량이 12.00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원자량을 구하기 때문에 원자량 그리고 원자량들의 합인 분자량,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수시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 원자 개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쓰죠. 네, 제가 이런 맞춤법이라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하는 사칙연산 이런 것들에서 자꾸 이렇게 오탈자 아니면 잘못 표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뭐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해요. 네, 그 다음에 그 50페이지에 2번에서 5번까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2, 3, 4, 5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설명을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그림 가에서 단은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네, 여러분들 탄소화합물이 뭐죠? 그렇죠?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인, 황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때 탄소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때 옳은 것은 기억, 가는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요 성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님, 나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대표적인 온실기체이다. 네, 대표적인 온실기체, 요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나 주로 메테인 혹은 메탄이라고도 부르는 그 기체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나와 다는 물에 잘 녹는다. 네, 제가 지난번에 친수성기 얘기를 했었죠. 에탄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제 책의 그림이 좀 깨져 있는데 여기 있는 이 OH 부분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부분이 물에 잘 녹습니다. 더군다나 아세트산은 물에 녹으면서 여기 있는 이 수소가 수소 이온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시큼시큼한 산성 용액이 되는 거고요. 네, 복습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시 31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물과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실제로 화학 반응에서 양을 다룰 때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양을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그램, G 표시는 우리가 질량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그죠? 근데 원자나 분자량, 화학식량에는 원래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는데 그러면 어떨 경우에 g을 붙이느냐? 네, 이어서 볼게요. 교과서 오른쪽을 먼저 보면 몰질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몰질량이 뭐냐면 물질 1몰당의 질량이다. 원자량이나 분자량, 화학식량의 몰질량 단위인 g/몰 여기 있는 이 의미가
뭐 x 그램 퍼 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1몰당 x g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학교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뭐 종소리도 들리고 방송 소리도 들리고 이러네요. 여러분들 학교 오는 거 그리우신가요? 네, 저희 선생님들도 등교 개학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빨리 등교를 하려면 여러분들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다음 주에 우리가 40일 뭐 석가탄신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엔 또 재량휴업일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쭉 쉴 수가 있는데 그때 어디 놀러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개인 위생 챙겨주시길 바래요. 네, 잠깐 딴소리를 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 1몰의 개수만큼의 어떤 입자가 있을 때는 그 입자들이 나타내는 질량에 g을 표시합니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는 단위가 붙지 않는데 만약에 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이란 단위가 붙는다 라는 건 결국 얘가 1몰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탄소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이면 그때의 질량은 12.0g이 된다. 네, 여러분들 여기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결국에는 1몰을 얘기하죠. 얘가 1몰만큼 있을 때의 질량, 즉 원자량이 있으면 원자량 1몰의 원자량 합이 12가 된다는 거죠. 지금 탄소 원자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근데 1몰당 원자량이기 때문에 얘의 질량은 바로 12.0g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예시로도 한번 보면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입니다. 왜 44가 나오느냐? 12 원자량을 갖는 탄소가 1개, 그렇죠? 그다음에 16의 원자량을 갖는 산소가 2개. 그래서 이 값이 4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CO2가 44g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지금 분자량의 그램 단위만 넣은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질량이 1몰에 해당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염화나트륨에 대해서도 묻죠. NaCl. 네, 얘는 지금 분자가 아닌 화합물이기 때문에 화학식량이라고 줍니다. 화학식량이 교과서에 58.5라고 되어 있죠. 네, 왜 그러냐면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요. 얘가 하나.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량이 35.5인 게 하나 있어서 58.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NaCl이 지금 58.5g만큼 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화학식량에 그램 단위를 붙였기 때문에 얘가 1몰에 해당하는 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습해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이산화황 SO2의 1몰의 질량을 구해보자. 우리가 이 1몰의 질량을 이제 줄여서 몰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계산을 하려면 이산화황 1몰의 질량은 이산화황의 분자량에 g을 붙인 양에 해당하므로 먼저 이산화황의 분자량을 구해야 합니다. SO2의 분자량은 황의 원자량하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을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황의 원자량은 문제에서 32라고 주어졌고 산소의 원자량 16입니다. 근데 이 16인 게 두 개가 있어야 되죠. SO2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하면 64가 나오네요. 따라서 SO2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의 그램 단위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64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몰과 질량 및 입자수의 관계를 보면요. 1몰이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얘기한다. 이 숫자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일몰에 대한 질량은 우리는 몰질량이라고 하는데 이 몰질량은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값이다 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간단한 예시로 CH4를 들겠습니다. 얘 메테인,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얘의 분자량은요 얼마죠? 네, 분자량은 16입니다. 분자량으로 묻기 때문에 단위 없습니다. 그죠? 근데 CH4의 1몰당 질량 혹은 몰질량이라고 물어본다면 16g이 됩니다. 때때로는 1몰의 질량이기 때문에 16g/몰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CH4가 2몰이 있을 때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몰일 때 16g이면 2몰 2배가 됐다면 당연히 32g이 되겠죠. 그러면 CH4가 10몰 있습니다. 10몰 있을 때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네, 당연히 160g이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여기에는 뒤에 뭐 per 몰은 쓰지 않습니다. 몰수가 1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CH4가 0.1몰 있어요. 그때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네, 1몰일 때 16g이기 때문에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당연히 질량도 1.6g으로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어떤 물질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지금 분자로 물었지만 화학식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학식량 안에는요 원자에 대해서 물으면 원자량이 들어갈 수 있고요, 분자에 대해서 물으면 분자량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원자도 분자도 아닌 화합물에 대해서 묻는다면 화학식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식량이 가장 큰 범주라서 원자량, 분자량을 다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질량이라는 건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다. 얘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질량을 주어지고 몰수를 주어진 다음에 얘의 분자량이 뭔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몰수와 화학식량을 주어지고 질량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인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문제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1가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요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데, 여러분들 거속식, 그 거리, 속도, 그리고 시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그죠? 그 다음에 이 화학식량은 몰수분의 질량,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고요. 단위는 질량 단위 그램, 몰수 단위는 몰, 화학식량의 단위 그램 퍼 몰, 1몰당에 대한 질량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얘는 교과서에는 없는 문제고요. 교과서 옆에다가 잠깐 써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보면 SO2 이산화황 32g 속 S원자의 질량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황의 원자량, 산소의 원자량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질량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 SO2라는 분자 안에 황의 원자의 질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몰수로 바꾼 다음에 황의 몰수를 계산을 해서 질량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먼저 SO2의 분자량을 알아야, 일단은 분자량을 알아야 뭐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의 분자량 얼마냐? 32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이 지금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64다. 아까 나왔었죠? 이거 이제 교과서에 있던 예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SO2의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바로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얘는 지금 화학식량 중에서도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으로 갑니다. 분자량이 64인데 단위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위해서 1g당 64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32g이다. 그러면 몇 몰이 나오나 2분의 1 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SO2의 몰수까지 구하고 나면 화학원자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화학원자의 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학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 될까요? 그렇죠? SO2가 2분의 1몰이 있는데 이에 한 분자당 황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몰 있다면 화학원자의 몰수도 2분의 1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화학원자의 질량을 계산을 하려고 보면요. 질량은 아까 여기에서 보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입니다. 몰수가 2분의 1 몰이 되는 거고요. 얘의 화학식량 32이죠. 원자량이 32니까.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를 씁니다. g/몰. 그러면 단위가 약분이 되면서 16g이다 라고 나옵니다. 질량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g 단위가 나온다는 거 단위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렇게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32g 곱하기 이제 나눠주는 거죠. 엄밀히만 하면 64g/몰 분의 1 곱하기 32 얘도 단위를 쓰려면 g/몰 해가지고 16g 이렇게 또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이 SO2의 몰수이면서 같은 이제 SO2의 하나에 S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화학원자의 몰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반적인 게 그래서 화학원자의 질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뭐 비례식을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식을 한 번에 모아서 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약해서 풀 수는 있는데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은 위에 1, 2, 3, 4 이렇게 왔던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1, 2, 3, 4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